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법률 부동산연구소 쿠폰하우스 쿠폰치기 최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비도 축축 오고요. 그죠? 네, 비가 내리는 날입니다. 네, 비 오고 나면, 내일 와서는 비 오는 수요일일까? 빨간 장미. 빨간 장미. 근데 오늘 마이크가 바뀌었네요. 네. 예, 마이크 잡음이 좀 심한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네. 이제 하나 거금을 투자해서 장만했습니다. 거금 안 같은데? 이게 성능이 좋은 겁니다. 예. 그래 이제 우리가 여담을 나눴는데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쿠폰 뉴스는 부동산 시세 제대로 보는 법. 이 부동산은 시세가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걸 이제 제대로 보는 법을 이야기할 건데, 그 앞서 저희가 이제 12월 8일부로 양도세가 내일부터? 네. 9억에서 12억으로 바뀌었다는데, 1주택자. 예, 1주택자 비과세 조건이 9억에서 12억으로 바뀌었는데, 네. 내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집값이 오른 만큼 이제 이 집값 오른 만큼에 반영을 한 건데, 그래도 이거를 급하게 내일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 며칠 전에 나왔었잖아요. 그쵸. 나왔는데 파는 사람, 네. 사는 사람, 파는 사람들이 만약에 금액이 조금 9억 이상에 이제 팔게 됐을 때 예. 양도세를 내게 생겼잖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과연 언제부터 하는 거냐? 내년부터 하는 거냐? 그러면 그걸 만약 내년부터 한다 그러면 이 잔금 치르는 거를 그렇죠.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또 사는 사람은 아니 당장 올해 안에 내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시간 잘 안 맞은 거니까 막 언론이 사고 파는 사람들에서 문제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사는 사람은 아니 그 사람 양도세를 좀 깎아주기 위해서 내가 입주를 늦게 한다는 거 이러면은 좀 곤란해지잖아. 예. 그래가지고 이 많이 이렇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빨리 발표를 해버린 거죠. 근데 그때 며칠 전에 발표하기 전에 아니 언제부터 하겠다 이렇게 딱 잘라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때는 언제부터 하겠다는 말이 안 하고 할 거다 그 국회 통과했다고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발표할 때는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있다 보니까 도대체 언제라는 데가 이슈가 된 거야. 그러니까 사는 사람 하나 계약한 사람들이 막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이 양도세를 봐주기 위해서 연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러다가 말이 많으니까 급하게 발표를 해서 내일부터 하는 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당초 이제 시행 시기가 내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그때 정도 되면 이제 집을 안 팔고 냅뒀다 그때 파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정부에서 매물이 동결되는 문제도 있고 이래서 빨리 좀 바로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건 이제 양도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근데 우리 강원도는 10억 넘는 게 많지 않아서 수도권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지방 같은 경우에는 12억 넘는 집들 있긴 있겠죠. 한 세 채 정도. 아니요. 강원도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네. 어쨌든 양도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이 오늘 주제는 부동산 시세 제대로 보는 거. 부동산은 이제 시세가 많지 않습니까? KB 시세, 국토부 실거래가, 그리고 한국 부동산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통계나 시세 이런 거에 대해서 교수님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실 KB 말 그대로 시세잖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는 말 그대로 실거래가.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부동산원은 실거래가와 시세를 합쳐서 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KB 시세가 지정된 공인중개사들을 거기다가 문의를 해서 시세가 어떻게 됐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시세 말 그대로죠. 예를 들어서 실거래가는 2억인데 이제 집을 매도하고 싶은 사람이 2억 5천을 내놔. 그렇죠? 그러면은
KB 시세가 2억 5천이 되는 거예요. 시세가 2억 5천이. 네. 부동산 입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군요. 아, 이제 물건을 매도하는 사람이 얼마에 내놓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이제 호가, 시세 말 그대로. 그래서 KB 실거래가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KB 시세. KB 시세. 네. 말 그대로 시세. KB 시세, 호가를 얘기하는 거고, 국토통부에서는 이제 실거래가, 실제적으로 거래된 금액을 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반드시 그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이제 매입하거나 매도하거나 할 때 내가 과연 KB 시세로 볼 것인가, 국토통부 실거래가를 볼 것인가,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가격을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KB 시세나 국토부 실거래가 중에 이제 매도하시는 분이나 매수하시는 분들이 각각 유리한 쪽에서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시세보다 실거래가가 조금 적으면 실거래가를 봐라. 지금 그렇잖아. 네. 이렇게 서로가 이제 매수나 매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기 입장에서 그건 비밀인데. 그러니까. 네. 네. 어쨌든 뭐 KB 시세나 국토부 실거래가 그다음 부동산원의 시세를 종합적으로 하는데 요 시세는 조금 통계의 오류라고나 할까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언론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상 최대, 사상 최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억짜리 주택이 네. 1억 1천이 되고 1억 2천이 되고 네. 1억 3천이 되고 1억 4천이 됐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1억 5천이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1억 5천이 안 되고 1억 4천 2백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씩 계속 뛰다가 네. 네? 200만 원이 딱 됐어요. 네. 근데 그때 사상 최고잖아. 그렇죠. 200만 원 올라도 사상 최고죠. 그러니까 사상 최고라는 그 단어 한마디가 엄청 올랐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는 얘기지. 맞습니다. 혼돈을 네. 그래서 그런 언론에 그런 붙이는 용어 같은 거를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사상 최고의 상승률 있잖아. 예. 네? 상승률. 상승률을 따지면 퍼센트를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1% 오르다가 근데 2%가 올랐어. 예. 네? 그것도 사상 최고가 되는 거야. 그렇죠. 1% 오르다가 2% 사상 최고예요. 그러니까 네. 항상 우리가 언론에서 이런 걸 볼 때 사상 최고, 사상 최대 이런 거 있잖아. 네.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실질적인 속내 팩트를 보고 그 용어를 좀 알고 지내야 된다. 네. 그리고 또 아까는 우리가 KB 시세잖아요. 네. 그리고 국토통 실거래가잖아. 예. 그렇게 하지 말고 KB에서도 실거래를 좀 파악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통계를 내고 그걸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국토통부에서는 실거래가만 하지 말고, 네? 실거래가만 하지 말고 거기서도 이제 시세나 호가 같은 것도 같이 감내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금융에서 요즘 대출 규제 내년 DSR 2억짜리 이상 되면 DSR 전환한다 이러잖아요. 네. 근데 대출도 안 해주지만 대출도 안 해주지만 금융에서는 KB 시세를 보고 대출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가 시세하고 실거래가하고 지금 편차가 크단 말입니다. 네. 얼추 옛날에는 비슷했지만 지금 많이 벌어졌어요. 많이 벌어진 이유가 이제 전세 가격이 세계 가격으로 이제 지금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가격이 3개가 지금 전세 가격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안 그래도 그걸 제가 한 번 물어봤는데 지난번에 아파트를 봤는데 한 아파트에 전세 네. 계신 분들이 가격이 편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네, 아랫집은 1억 7천, 네. 윗집은 2억 2천.
그 밑에 집은 2억 5천 뭐 이런. 최근에 들어온 분들은 이제 전세율이 높은데 음. 예전에 계셨던 분들은 전세율이 좀 낮고 이 편차가 한 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봐봐요. 매매 가격도 매매하지만 전세 가격도 이 호가나 실거래 가격도 틀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좀 우리가 알고, 그런 걸 좀, 그 가격에 대한 우리가 민감도, 이런 거를 좀 방법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론 호가하고 실거래가는 분명히 있죠. 예, 뭐, 2억에 거래가 됐던 걸 그 사람이 2억 5천에 혼자 팔 수도 있잖아. 예. 예. 그리고 또 실내 인테리어가 잘 되고 요즘은 뭐 인건비니 원자재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아니 내가 당신들 다 2억에 팔아도 나는 집에 인테리어를 한 5천만 원치 했기 때문에 2억 5천에 팔 수도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런 편차도 있고 인테리어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지만 이 집은 왜 2억 5천에 나왔나라는 것이 좀 명시되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그 부동산을 사고 팔을 때 좀 혼동스럽지 않고 또 잘못해서 이거 잘못 샀구나 잘 샀구나 이런 얘기가 덜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집을 좀 이제 예전에는 집 보러 가서 집을 보고 샀는데 요즘 뭐 코로나다 그리고 세입자들이 또 집을 잘 안 보여주려 합니다. 사생활도 있고 뭐 네. 코로나 감염 위험성도 있고 이래서 그런데 집을 보고 이 집은 내가 이 정도 가격을 주고 사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집을 못 보고 이제 사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KBC는 그냥 말 그대로 호가고 또 국토통부는 실거래가고 하니까 이게 어느 게 정답인지 어느 게 그 맞는 가격, 적정한 가격인지를 소비자들이 좀 혼동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제가 이제 여담인데 네. 집을 한번 보러 갔습니다. 얼마 전에. 네. 얼마 전에 집을 한번 보러 갔는데 집 살아? 그 비슷한 건데 제 집은 아니고 친구 집인데 갔는데 네. 아니 실거래가보다 조금 비싼 것 같아서 물어봤죠. 좀 저렴하게 좀 깎아줄 수는 없느냐. 그랬더니 대부분 집을 두 군데를 봤는데 두 군데 다 이제 매도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냥 충청도 사투리에서 냅둬요 뭐 이런 식의 그냥 안 팔겠다는 거죠. 지금 팔리면 팔리고 나는 그 가격을 무조건 받아야 되겠다 뭐 그런 식이니까 요즘 집을 사고 싶어도 깎아주지를 않더라고요. 지금 현 시장에서는 내년 대선도 있지만 대출 규제부터 금리 인상 이러다 보니까 매도인들이 호가를 높게 불러놓는 거예요. 그리고 팔려면 팔고 말려면 말고 요즘 보면 사는 사람이 아쉽지 파는 사람이 아쉽냐 그런 현상이 우리 강원도에서 벌어지고 있다. 근데 수도권은 좀 틀리죠. 수도권은 매수자가 안 사는 사람이 좀 더 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론에서 보면은 그 부동산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90%가 다 수도권 얘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방이든 그 언론에 대한 것이 이제 적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의 그 언론을 보면 매수자가 집을 안 보여주더라고요. 안 보여주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즘 집을 안 보여주고 코로나다 뭐다 이제 겁이 나니까 안 보여주는 건 알겠는데 세입자들이 집을 안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집을 살 때도 이제 보고 사면 좋은데 안 보고 사는 경향도 있고 집주인도 안 파는 경향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팔리면 팔리고 난 코로나 때부터 안 보여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집주인이 와가지고 다른 전세자를 들여놓을까봐 그것도 있고요. 또 누가 전세를 보러 왔잖아. 그럼 집이 살기 나쁘다. 흑평을 하는 거야. 그렇겠네요. 그래가지고 이 집 전세 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계속 거기 하려고 전세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자, 어지간 요즘은 홍동의 시대. 진짜 부동산은 만큼은 진짜 복잡하고 혼동스럽고 좀 그렇다. 이런 결론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아까 말씀했던 그 부동산 시세, 네. 믿을 수 없는 시세, 네? 그 다음에 전세 가격에 대한 그 실거래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믿을 수 없는 실거래 전세 가격.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서울에 이제 지방보다는 서울의 이야기가 이제 대부분이잖아요. 네. 이제 집값이 어느 정도 잡혔다, 안정화되다, 거래 물량이 좀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데 이게 이상한 게 거래는 분명히 줄은 거 맞습니다. 줄은 거 맞는데 네. 하나씩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최고가를 정신한다는 거. 네. 네. 고가를 높게 불러놨는데 그거를 실소유자가 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비싼 거는 투자자들은 안 사. 그래서 이제 거래될 때마다 최고가를 경신하는데 이걸 갖고 집값이 좀 빠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무리수다. 뭐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근데 부동산은 이제 가치와 이슈 이런 것들이 원인, 요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이제 대출 규제, 금리 인상이 있다 보고, 그 다음에 내년 대선이 있다 보니까 매수자, 매도인들이 전부 다 이렇게 겨루기 하고 있는 거지. 좀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눈치 보고 겨루기 하고 있는 거고, 과연 좀 매도자, 매수자형이 그래서 우리가 줄다리기 전에 줄다리. 네. 줄다리 잡아당겨. 네. 오징어 게임 줄다리 나왔잖아. 줄다리처럼 누가 과연 잡아당기는 게 센가.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서울은 매도자가 좀 딸려가고 있다. 근데 우리 지방은 매수자가 땡기고 있다. 특히 강원도는 특히 더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서울하고 지방하고는, 특히 우리 강원도는 수도권하고 판도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수도권 얘기를 하는 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도권에서 막 문제 얘기 하잖아. 그럼 강원도는 반대다. 그렇게. 그래서 수도권하고 지방하고는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이야기를 저희한테 전복시키기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봐봐요.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이 많이 올라갔잖아. 예. 근데 우리 강원도는 어떻게 보합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보합이었잖아요. 네. 그때 뉴스에는 막 올라간다 그랬잖아. 근데 우리 보합이었어.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2020년도 이후에 올해 이제 21년도 들어서 예. 지금의 그 매도지수가 더 높고 지금 팔려는 사람이 줄어들었다. 이제 그 팔려는 사람이 더 늘어났다. 네. 그래서 가격이 포함돼 약간 하락이 있다. 그 뉴스 막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강원도는 그래 안 그래? 안 그렇습니다. 반대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는요, 수도권 하는 얘기에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수도권이 잡히면 지방은 올라가고 있다. 여기는 지금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응? 전세도 모자르고, 이것도 모자르고. 부동산은 보는 데 있어서 시각이 조금씩 다르긴 다른데, 이제 금융이라든가 조세라든가 이제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방하고 수도권하고는 금융도 다르고 조세도 다르고 정책도 틀려요. 정책도 틀리고. 그러니까 규제적 비규제인데 좀 아까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 친구분 집을 살려고 하는데 두 군데 갔더니 뭐 충청도 말대로 냅둬요. 맞습니다. 안 깎아준다는 말이죠. 안 깎으면 지금 서울에서는 그렇지 않아. 조금이라도 깎고 싸게 팔아서 매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있어. 서울은 오를 만큼 올랐거든. 그러니까 조금 깎아서도 팔아도 괜찮다. 맞습니다. 좀 싸게라도 팔아도 괜찮다 생각하는 거고, 우리 강원도는 지금 상승세를 올 상반기부터 치기 시작했거든요. 예. 지금 부동산이 엄청 올랐습니다. 강원도는 강릉, 원주, 춘천, 속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의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냅둬요. 그 비싸다고 안 사면 말아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거야. 조선 고향이 그쪽이시라가 말이 쫙쫙 입에 감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제가 원래 충청도인데요. 맞습니다. 지금 뭐 수도권하고 저희하고는 뭐 비할 것도 안 되고 같은 뭐 저울을 같이 놓고 봤을 때도 무게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언론만 보고 그렇게 착각을 한다 이거죠. 이제 우리가 보면
내년에 집값이라든가 이런 것도 내년 전망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뭐 내년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한다 그러면 가장 큰 이슈가 그거겠죠. 대선이 있고, 예. 그다음에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고, 대선, 지방선거 그다음에 또 7.10 대책에 의한 이제 계약갱신 정부권. 예, 만들어 그런 게 버려야 들어가잖아요. 예. 뭐 그런 것만 봐도 예. 지금의 부동산에 큰 변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 2020년, 21년 부동산 전망을 똑바로 팩트를 가지고 정확하게 진단해서 봐야 되지 않냐. 잘못했다가는 손해볼 수 있다. 맞습니다. 어느 연도보다는 내년에 많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2022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그 변하는 걸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에 좀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교수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게 거의 뭐 맞다고 맞아 떨어지니까 이제 공부하는 제 입장에서도 기분도 좋고 그봐 내 말이 맞지 저희도 기분도 좋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예, 내년에 근데 뭐 부동산을 볼 때는 저는 이제 한 50가지 요인들을 봐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좀 확률을 좀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 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뭐,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수박 겉핥기로, 뭐,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가 적으니까 빠진다,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정치, 경제 모든 걸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학이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지난번에 교수님 이 5,200만 인구 중에 1.7% 양도세를 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정부에서 종부세. 종합부동산 종합부동산세를 5,200만 인구 중에 이제 1.7%를 낸다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뭐 교수님 이야기하기 전에는 1.7% 얼마 안 되는구나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실체를 보면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갓 태어난 애기까지는 다 이면수에 집어넣은 거니까. 그러니까 5,200만이라 하는 인구를 모두 포함해서 1.7%가 하는 거는 이 통계에 대해 가지고 좀 오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가구당으로 따지면 거의 한 20% 돼요. 그러면 가구당을 땄을 때는 5집 중에 한 사람은 종부세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1.7%가 엄청 큰 겁니다, 진짜. 네. 실질적으로 내는 사람들은 한 그러니까 통계에 대한 오류를, 통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팩트 있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사상 최대 최저 뭐 이런 것들은 아니다. 네. 그래서 팩트를 보는 게 중요하죠. 그 통계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요. 전세율. 전세율. 예. 그 전세율도 마찬가지죠. 전세율이 80%다. 네. 80%라고 하면은 1억짜리 집이 8천만 원이라는 소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세율이. 네. 근데 어느 날 뉴스를 딱 보니까 전세율이 60%라는 거야. 그러면 1억짜리 집이 6천만 원이라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아니 80%였던 전세율이 80%인 게 60%다. 그러면 전에 1억짜리 집이 8천만 원 전세였는데 지금 6천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 집이 1억 4천이 됐기 때문에 60%인 겁니다. 1억 4천이 돼서 60%. 네, 매매 가격이 1억 4천이 되는 바람에 전세율이 그 사람은 당장 이사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1억 4천이 됐는데 얼마에 전세에 들어있냐? 8천만 원에 들어있다. 그러면 전세율이 60%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좀 오류지 또. 그런 거에서 우리가 팩트를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네. 뭐 오늘 뭐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통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부동산 시세 제대로 보는 법 해가지고 뭐 KB 시세, 국토부 실거래가, 부동산 원 그리고 서울하고 저희 지방하고는 온도차가 있어서 서울 뉴스만 보고 지방을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 그러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결론을 얘기하면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볼 때 KB 그 시세 호가하고 실거래까지를 두 가지를 경영해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심리 지수에 대해서 통계 이런 것들도 우리 KBS 나오지만 부동산원에서도 보는 그 시각, 그 세 가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부동산을 바라보고 미래를 전망해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을
봤을 때 그냥 겉에만 보이는 거 가지고 진단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하나 보더라도 50가지의 그런 데이터나 전망을 가지고 부동산을 봐야지 그냥 뭐 그렇더라 찌라시 그렇게 될 거야 이런 거 가지고는 부동산에 접근을 하면 오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언론에 대한 그것도 우리가 현 팩트를 정확하게 보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또 내년도 수많은 이슈들이 지금 부동산 가격 변동의 요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보면서 우리가 다 집이 없으신 분들은 무주택자들은 집 사는데 그런 팩트를 가지고 집을 바라봐야 되고 또 내가 집을 갈아타신 분들도 그런 팩트를 보고 바라봐야지 잘못된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런 찌라시만 가지고 부동산을 보면은 아니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매도자가 더 많다 근데 우리 지방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근데 높은 거에 내려놨어 그 사든지 말든지 이게 완전히 수도권하고 우리 강원도는 판도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팩트를 분명히 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사 갈 집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강원도도 강릉이나 원주나 춘천이나 속초는 완전히 또 시장성이 틀립니다. 그럼 그 시장성에 맞는 거를 우리가 알고 만약에 이렇게 됐죠. 내가 강릉에 살았는데 내가 춘천으로 이사를 간다. 근데 그 강릉의 시장을 보는 시각을 가지고 춘천 가서 보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춘천에 살던 사람이 강릉 와도 춘천의 그 시장성을 가지고 강릉 가서 보면 안 된다. 그리고 또 강릉 자체에서도 유천지구 택지가 있잖아요. 그 시각을 가지고 노암동이나 호남동 이런 데 가서 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택지의 그런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바닷가에 토지를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바닷가의 토지는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그냥 비싸다는 그 개념 하나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내륙에 있는 토지랑 바닷가에 있는 거랑 어떤 그 성향이 분명히 틀리거든. 사람 틀리듯이 다 틀리단 말이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팩트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 강릉 전체가 부동산에 많이 뛰었다. 지금 많이 뛰었거든요. 네. 우리나라 200몇 개가 넘는 지자체 중에서 지금 랭킹 10위 안에 들어가 강릉이. 원주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가 200개 넘는 그 지자체에서 200등하고 180등하고 160등 하던 그 도시가 지금 10등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때 시장하고 지금 시장,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틀린 팩트를 보고 또 지역별로 틀린 팩트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의 그 신규 아파트들을 분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 분양 아파트가 많을 때하고 아닐 때 이런 그 팩트를 봐야 되고 그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양하게 360도로 뺑 돌아가면서 부동산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시각을 갖고 부동산을 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엑스레이 찍을 때도 360도 엑스레이 찍은 거랑 단면만 찍으면 틀리잖아. 그렇게 이야기가 다 받았네요. 예. 어쨌든 오늘 교수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2022년 부동산 전망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 벌써 22년이 다 이제 달력을 보면 이제 20일 채 남지 않아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예. 어쨌든 한 해 마무리 잘 하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에는 부동산 그 사이에는 유튜브 부동산 전망이라는 이야기를 갖고 다음 시간에 주제를 놓고 한번 이야기할 건데 그 22년 초에는 또 현재 22년 시작이라는 또 유튜브를 또 찍어야 되겠네요. 예, 그래요. 내년에 부동산 전망이 이슈가 많을 겁니다. 대선, 지방선거, 그리고 계약갱신이 돌아오는 거. 여기서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연구하고 공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없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30.